짱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딜레이 되다가 오늘 날을 잡고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79회 한능검 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이어서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증을 딴다고 좀 바빴습니다. 우선은 저는 뭐 그렇게 고득점으로 이것저것 다 딴 건 아니고요. 79회 한능검도 아쉽게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1급이었는데 아쉽게 2급, 예, 70점대 후반으로 2급을 받았고, 제가 정말 두 문제에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술술술 풀다가 한 5번인가 6번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5번 6번 풀다가 그냥 바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7번 8번 풀다가 5번 6번이 긴가민가 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제를 고민하다가 고쳤는데 틀렸다. 그리고 그 앞 문제도 그냥 넘어갔으면 됐는데 고민하다가 틀렸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치실 때는 그냥 본인을 믿으시고 고치지 말고 술술술 푸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막, 이게 또 고치면 틀리는 경우가 있고, 또 안 고쳐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꼭 안 고칠 문제들은 또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불복이에요. 자기가 그냥 확실하게 공부를 했으면 되는 일인데, 그게 아니고 조금 긴가민가 하면은, 긴가민가 하다. 그 보충 내가 막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냥 술술술 풀릴 때 집중력이 어, 딱 끌어올랐을 때 그냥 풀고 넘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제가 공부했던 법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요. 저는 79회가 일요일 날 시험이었어요. 일요일 시험이었고, 바로 이어서 제가 이게 좀 급하게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 좀 급하게 따야 됐어서 이번 정기 3회를 쳤거든요. 근데 정기 3회가 올해 마지막 시험인 거예요. 26년도. 그래서 딱 제가 근데 그 시험 접수일을 딱 하는 날에 들어가긴 했는데 오후 6시에 생각이 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아침 일찍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저녁에 들어가가지고 봤더니만 이게 시험 날짜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8월 며칠부터 8월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그때부터 9월 달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어요. 2주인가 3주 정도의 기간인데 그 안에 이제 자신이 신청한 날짜에 신청한 장소로 가서 치는 건데, 아무래도 뒤쪽에 갈수록 시험이 뒤쪽에 있는 날짜들이 뭔가 다 찼더라고요. 이미 오전에 딱 땡 하자마자 들어가서 하지 않는 이상 뒤쪽에 있는 날짜를 찾기는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저기 뭐야, 선택할 수 있는 최대한 뒤쪽에 있는 날짜가 어 제가 8월 14일이었어요. 8월 14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오전에 한 타임이 있고 오후에 한 타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전에 푸는 것보다 점심 먹고 12시 40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낫겠다 싶어서 조금 정신도 깨고 아침에 좀 여유롭게 잠도 좀 깬 상태에서 쳐야 되겠다 싶어서 오후 시험을 신청했고, 집 근처에 있는 철도고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쳤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시험을 이렇게 날짜를 잡고 보니까 7월 9일 일요일이 한검 시험이었고, 아무리 뒤쪽으로 빼려고 해도 8월 14일밖에 날짜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9월 1일 날 진짜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서울에서도 찾아보고 대구, 대전 세 군데나 알아봤거든요. 근데 다 찼어. 뒤에 날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8월 14일로 아예 모르겠다. 일단 정기 시험 3회, 뭐 올해 마지막 시험이니까 무조건 쳐야 된다. 그래, 실패하더라도 일단 쳐보자. 그 경험이라도 쌓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무태뽀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텀이 8월 9일이니까 10, 11, 12, 13, 14, 5, 4일, 5일 뒤에 9일 날 시험을 치고 바로 4, 5일 뒤에 시험이 또 치는 거였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하는 거를 제가 준비를 한 2주 전부터 했는데, 이게 한 바퀴 다 돌리는 게 굉장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주변에 이제 한능검 1급을 가진 사람들의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유튜브도 좀 여러 가지 보면서 저도 해봤는데요. 우선은 저는 최태성 선생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태성 선생님 강좌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시험 치기 전주 일주일 전에 하는 건 기출문제 500제 이걸 사서 풀었고, 근데 이것도 제가 다 못 풀었어요. 다 못 풀고 제가 워낙 좀 이렇게 부지런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건 상하 시험 상하 이렇게 2권 풀어가지고 2권 가지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얘기할 거지만 제가 막 이렇게 성실한 편이 아니었어서 그때 2주 전에 이 책을 샀어요. 이 책을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막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제 한국사를 공부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뭐 밤을 새진 않았지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받은 점수가 83점이었나 80, 하여튼 8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도 많은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한국사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3 때도 한국사 말고 다른 전공 과목, 그 선택 수능도 다른 걸 선택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이후로는 한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제가 그 뒤로 이제 17년, 18년이 흘렀네요. 그죠? 한국사 고2 고등학교 때 보고 한 10몇 년이 흘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 다시 한국사를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필요한 급수는 3급 이상이면 됐었고, 합격만 하면 됐었고, 그리고 어쨌든 이왕 하는 거 1급을 목표로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제 만족이잖아요. 뭐 이렇게 1급 주변에서 다 1급 땄다고 하니까 1급 나도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2주라는 텀이 좀 길고 좀 질질질 끌린다. 그런데 아무튼 처음에 이제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재밌어요. 이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나이가 들어서 공부한 한국사를 공부하면 또 그때랑은 다르게 이제 암기식 그런 거랑은 다르게 또 어른이 돼서 이렇게 공부하는, 한국사를 공부하는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역사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또 그런 왕에 대한 업적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재밌었어. 아무튼 재밌게 듣다가 뭐 저도 하루에 한 최대 한 3강을 들었고, 전 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에 1강 이상은 들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꾸역꾸역 어쨌든 한 번 돌려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가지고 한 일주일 조금 넘게 해서 이게 40강인가 그렇거든요. 40강인데 그걸 다 돌렸어요. 한 바퀴 다 돌렸어요. 그냥 저는 막 배속 빠르게 해서 들어도 된다는데, 저는 배속 빠르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정시간으로 쭉쭉쭉 들었고, 정시간으로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 유튜브에 그런 글 올려놓잖아요. 저도 다 40강을 억지로 막 다 하고 완강했다 하고 이제 시험 문제 풀었거든요. 한 회를 풀었어요. 근데 웬걸 37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수업 듣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은 좀 별개거든요. 그래서 37점 너무 충격받은 거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37점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다른 사람들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찾아보고,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 일주일은 40강 듣는데 다 투자를 했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서 이제 똥줄이 타는 거야. 그래서 막 그때부터는 막 주변에 막 1급 받은 사람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진짜 처음 문제 풀었는데 37점인데 이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점수다. 큰일 났다. 그랬더니만 자기도 또 그랬다. 막 다시 또 50점 나오면 잘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강의를 1점 몇 배속 5배속으로 해서 다시 한 바퀴 쭉 다 돌리고, 뭐 별 있는 거 채우고, 거기 있는 문제 다 풀고, 무슨 오답 노트라는 앱이 있어요. 저도 그걸 이용했는데 거기에 이제 시대별로 이렇게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기출 문제 모아놓은 그런 앱이 있어요. 한국사 오답 노트라는 앱이고, 그것도 이용하고 해서 빨리 이제 문제를 계속 익혀라. 기출 문제 많이 풀어보고 틀린 거 계속 하나하나 선지 하나하나 보면서 꼼꼼하게 공부해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어쨌든 합격. 그때는 조금 이제 마음이 현실적이게 1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1급은 타고 싶지만 합격은 하고 싶은 목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를 다 풀지는 못했고, 여기 있는 상하권에 있는 문제를
그래도 거의 다 대부분 한 70%는 7, 80%는 다 풀었고 별 채우기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파트에서는 조금 헐빈한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 500제를 계속 풀었고 근데 정말 그 다른 사람들 말처럼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론을 바싹하게 아는 것보다는 이론은 조금 흐름을 아시면 되고 문제를 많이 풀면 거기에 있는 문제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계속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거기 있는 선지들이 또 다르게 조금 배열을 바꾸고 조금만 말만 다르게 해서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렇게 했었고 근데 제가 그 기출문제 풀 때는 사실 뭐 선사시대 이런 거 틀리면 답이 없고 그런 건 무조건 맞춰야 되고 사실 조금 걱정했던 거는 저는 조선 전기 파트 조선 파트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 현대 근현대사는 오히려 쉬웠어요. 뭐 노태우 대통령 뭐 전두환 대통령 뭐 이렇게 나오는 건 되게 쉬웠고 그거는 근데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딱 마음 먹고 다 외워버려야겠다 생각하면은 거긴 별 내용이 없어. 나오는 문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어떤 키워드만 있는지만 빠삭빠삭 하면은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었을 때는 조선시대가 안 돼가지고 좀 걱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그 오답노트도 안 풀었어요. 저는 사실 그 앱에 있는 오답노트는 안 풀었고 그냥 기출로만 풀었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거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고 거기가 또 사실 좀 어려운 파트들이 많잖아요. 무슨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한국어 사전 누가 편찬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시험을 치고 나서는 그쪽에 뒤쪽으로는 다 맞아버렸고 고려시대 파트가 완전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출 풀 때는 고려시대가 다 맞아가지고 그 한국사 오답노트 앱에도 제가 98%뭐 이렇게 정답률이 98%였고 고려시대가 근데 오히려 이번 시험에서 98%에 무색할 만큼 고려시대가 완전 난제였다 소나기가 내렸다. 근데 이게 고려시대가 제가 어려서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너무 문제와 선지를 대충 보고 그냥 빠바바박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 매칭 시켜버렸더니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키워드만 이렇게 딱딱딱 매칭 시켜도 거의 제가 볼 때는 합격은 할 수 있다고 봐요. 60점 이상은 넘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뭐 아무튼 못할 건 없어요. 근데 1급을 받기는 조금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선지를 꼼꼼히 봐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합격만 하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키워드 나오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문제의 답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문제랑 이 문제 한국사는 이 사료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그 사료에서 단어 키워드를 캐치해서 문제에 있는 키워드를 매칭시키면 되거든요. 빨리 풀 수, 합격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키워드가 무엇을 묻는 키워드고 답이 어떤 키워드에 매칭되는지만 찾아서 빨리빨리 넘기시면 60점은 넘기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처음에 정말 풀시면 37점 나왔거든요. 정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막 계속 30점, 40점 이렇게 나온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고 근데 이제 계속 진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잖아요. 그럼 60점은 넘어요. 어느 순간부터 60점 넘고 내가 디테일하게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이게 문제를 디테일하게 오답 분석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 진짜 그렇게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1급도 진짜 어렵지 않다. 그렇게 성취하지 못할 건 아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는 이제 한능검도 있지만 바로 이어서 그 자격증 시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두 개를 뭐 주어진 기간에 병행하지 못했어요. 사실 한능검 준비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2주 동안 그래서 이 직업 상담사 국가 시험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너무 뭐 이렇게 막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유튜브 진짜 꿀팁 유튜브 알려드릴게요. 이게 그 주건희 박건희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국가기술 자격증에 조금 엄청나게 그것만 자격증만 계속 시험 보시고 이렇게 취득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엄청난 고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받고 이제 그분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시험도
계속 그 정해져 있는 문제들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데 문제 은행식이에요. 그래서 답도 정해져 있고 답 그렇게 선지 이런 1, 2, 3, 4, 5번까지 4번까지밖에 없어요. 선지가 4번까지밖에 없고 아무튼 그 4번까지가 답이 계속 돌고 돌고 문제도 계속 돌고 돌고 어쨌든 답이 그 문장에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그분 유튜브를 꼭 보세요. 그분 유튜브 보시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진짜 하세요. 내가 막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이론을 막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막 그러면은 일주일 만에 못 단다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주어진 게 4일이잖아요. 근데 저기 4일 중에서도 제가 월요일 하루는 뭐 야간에 이제 수업 듣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월요일에는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 수, 목 이렇게 3일밖에 없었고 3일 동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제 여기 5개년 최대 7개년까지 다 보면 기출문제를 보면 좋은데 안 되면 5개년까지라도 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2021년 21년까지 있고 이 기출문제가 21년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22년부터는 CBT로 바뀌면서 컴퓨터 시험으로 대체되면서 이제 기출이 유출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21년도부터 제가 18년도까지를 다 뽑아가지고 이 자료도 공짜로 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주건희, 박건희 유튜브님의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거기서 다운받는 법이랑 공부하는 방법이랑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이게 14개예요. 저는 이제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14개의 기출 문제를 다 뽑아서 이렇게 제가 원래 버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아직 안 버리고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계속 저는 밑줄 그으면서 그냥 이 문제랑 답만 계속 눈에 익히고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3일, 저 3일 진짜 3일 만에 땄어요. 필기시험 합격했고 이렇게 계속 봤는데 진짜 토 나오도록 봤어요. 이게 토 나오도록 보는데 14개를 여러분 회독하는 게 1회독하는 것만 해도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정말. 저 이 악물고 진짜 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밤을 새는 스타일을 못 돼가지고 한 진짜 오래 봐도 1시 새벽 1시까지 봤고 근데 그 중간중간에 또 제가 막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루 종일 하는 스타일도 못 돼. 그래서 1시간 정도 또 이건 부모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지만 롤도 1시간씩 하고 뭐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튼 이렇게 문제랑 답을 익히기 위해서 엄청 1회독을 했고 근데 또 이게 제가 18년도 부끄러운 얘기인데 18년도 거는 사실 보지도 못했어요. 18년도 거는 밑줄도 없죠. 18년도 거는 못 보고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회독을 한번 했고 1회독을 했고 한 2회독까지는 했는데 2회독은 이거 반 틈만큼 1회독하고 2회독은 요거 반. 그래서 총 3개의 18년도 거는 아예 못 받고 1개 버리면 3개 버리면 여러분 14개 중에 11개 프린터물을 받고 여기서 반틈 또 반틈만 2회독을 했다. 그래서 총 뭐 7 묶음이라고 해야죠. 7묶음은 2회독 했고 나머지는 1회독 했다. 그런데 이제 시험 가서 이제 어쨌냐면 시험 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사실 CBT 시험을 보러 갔는데 16명 제가 다 세알려 봤거든요. 16명이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학능검도 그렇고 이 기술 시험도 그렇고 여러분 안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미응시생들이 있었어요. 뭐 다양한 사유가 있겠지만 아니 그렇게 진짜 저는 좀 그런 생각 들었던 게 한능검도 진짜 접수하는 시간 딱 되자마자 들어가면 진짜 에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리고 이 국가시험도 사람들이 엄청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기회 정말 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기회를 뭐 날리면서까지 그분들 오지 않은 거는 뭐 그분들 선택이시거나 뭐 일이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 자리를 내가 뭐 접수 못하신 분들이 들어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뭐 그날 뭐 갑자기 병이 났다든지 뭐 그렇게 늦잠을 잤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근데 그분들이 빈자리를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좀 보였어요. 아무튼 16명 자리가 있었는데 저는 바로 옆에 이제 컴퓨터 시험이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정말 조금 눈 이렇게 고개를 돌릴 필요도 없이 옆에 살짝만 보면 답이 뭐 다 화면이 다 보일 정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구 상동사 전 처음 치러 갔거든요. 그래서 지구 상동사 치는 사람들 바로 옆에 있는데 이거 내가 그냥 옆에 눈 한 발짝만 굴려도 이게 다 보이는데 답을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웬걸 그렇게 멍청하게 돌아갈 리가 없다 세상이. 시험들이 다 다른 걸 치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분은 건축 기사를 치는 분이셨고 또 앞쪽에는 산업 안전 기술 기능인가 뭐 아무튼 그런 걸 치시는 분들이었고 다 다른 시험 유형의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 컴퓨터 화면이 딱 켜져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이랑 수험 번호랑 뭐 치는 과목이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세상은 이렇게 쉽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하게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를 조금 얘기해드리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60-70%는 이 기출 문제 안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오고 한 30%는 사실 제가 못 보던 여기 안에 없었던 혹시 18년도에 있었나? 18년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없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20-30% 정도 됐다. 그리고 제가 헷갈렸던 게 한 15% 정도 됐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국가시험은 5과목이거든요. 5과목이고 한 과목에 40점이면 꽈락이에요. 40점 이하면 까락이고 평균이 60점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CBT 시험은 여러분 컴퓨터로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OMR도 바로바로 옆에 이렇게 딱 떠가지고 마킹을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컴퓨터가 이렇게 나는 그냥 문제의 그 선지만 딱 번호만 클릭하면 옆에 딱딱딱 OMR이 자동으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제출을 눌러버리면 이제 되돌이킬 수 없고 답안지를 제출하는 거고 바로 그 가답안으로 해가지고 내가 합격했는지 뭐 불합격했는지 바로 떠요. 시험 당일 내가 시험 종료 제출 클릭하자마자 내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바로 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좋은 장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바로 뜨기 때문에 바로 보시고 다음 준비를 하시던 아니면 기분 좋게 가시던 하시면 되는데 이제 내가 어떤 과목에서 몇 점 받았는지까지 다 뜨거든요. 그래서 뜬 걸 봤는데 이것도 조금 웃겼던 게 정말 집에서 했던 거랑 시험이랑 이번에는 많이 달랐던 게 집에서는 앞쪽 파트가 제가 취약했었거든요. 솔직히 1, 2 과목, 3과목까지 뭐 넓게 봐서 3과목까지는 단순 암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문제랑 그냥 이해가 없어요. 그냥 문제랑 그 지문이 단답이기 때문에 뭐 보시면 의존형 지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고 학자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1과목은 진짜 상식만 있으면 푸실 수 있는 문제. 진짜 뭐 직업 내담자와 상담사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뭐 태도 같은 것들 직업 상담사는 사실적으로 그 사람을 까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이 좀 많고 이 과목은 학자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클럼볼츠 뭐 이런 거 개념 타당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 1, 2과목이는 단순한 게 처음에 1회독 했을 때는 1, 2과목이 너무 쉬웠었어요. 근데 한 2회독 할 때부터는 1, 2과목들의 단순 암기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게 많이 볼수록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답이 다 뭔가 똑같은 선지들이 몇 개가 똑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수용, 전이, 동정, 공감이면 이 네 선지 중에 처음에 18년도 답은 막 공감이었다. 근데 이 네 개가 비슷하게 선지로 나오는데 21년도에는 동정이 답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문제들이 한 몇 문제 있었어요. 그 회차별로 같은 선지 구성에 다른 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2회독 할 때 솔직히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D과목은 선지들이 좀 길거든요. 내용이 뭐 노동법이랑 뭐 이런 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중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리고 1번 신규 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건 단순 암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긴 선지를 어떻게 다 단순 암기로 외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단순 암기로 했을 때 힘들었는데 오히려 뒤로 갈수록 이회독하고 뒤로 갈수록 얘들이 더 쉬워요. 얘들은 선지를 분석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고 얘가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선지가 뭔가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국어 실력이 좀 있으면 그냥 국어 실력대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1, 2 과목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게 이거 모르면 그냥 무조건 틀려요. 이 문제가 뭘 얘기하는지, 뭘 정답으로 끌어내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선지를 분석해서 대충 이렇게 얘가 이렇게 했을 어감이라 틀리든지 뭐 국어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1, 2 과목이 처음엔 쉬웠지만 뒤로 갈수록 국어 실력으로 뒷과목 3, 4, 5 과목이 조금 풀렸는데 1, 2 과목이 틀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다행히 또 시험장에 가니까 1, 2 과목이 점수가 높았고 오히려 4, 5 과목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다 집에서 제가 테스트 봤던 것과 시험장에 가서 테스트 본 것들이 정반대의 결과들을 갖고 왔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별 상관은 없지만 뭐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기출문제 뭐 7개년까지 보시면 좋지만 저는 게을러 가지고 시간도 없었고 5개년밖에 못 봤지만 그리고 제가 안 나오는 여기서 못 봤던 그런 문제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0% 정도 되는데 걔들은 여러분 국어 실력만 있으면 돼요. 진짜. 그냥 뭐 어떤 거였냐면 이게 근데 답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틀렸을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그냥 국어가 하여튼 공부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얘가 얘를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그런 것들이 매칭이 되는 문제들이 그래도 절반은 20% 중에 절반은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진짜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 보지 않았으면 모를 문제들이 또 있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해놨습니다. 3일 만에 정말 기적처럼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하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하면서 기쁘게 결과를 얻고 집에 와서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그 전날 뭐 못 자진 않았지만 아무튼 긴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많이 자려고 했는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많이는 못 잤고 아무튼 수고한 저 자신에게 뭐 밥 한 끼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였습니다. 스스로. 아무튼 그래서 저의 이 3일천하 이 직업 3당사 2급 3일천하 필기는 합격을 했다. 근데 이제 이게 다가 아니다. 이제 실기 시험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기 시험은 준비를 좀 빡세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유튜브에 박건희 그분이. 그래서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실기 시험은 이제 서술형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래서 내용 공부를 좀 해야 되고 한능검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신 만큼 결과가 나오고 또 성실하신 만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내가 한능검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고민하실 필요 없고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60점은 합격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치고 나시면 되게 아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런 문제 이건 한 문제만 더 맞췄으면 진짜 급이 달라졌을 텐데 뭐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수 있고 내 예상하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절대 성실함과 시간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진짜 최태성 선생님 말씀처럼 뭐 이렇게 그냥 시험을 위한 공부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단순 암기고 키워드만 외우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정말 이 공부 그걸 넘어서는 공부는 좀 재미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솔직히 저는 그 독립운동가 그게 너무 다시 이거를 이 30, 40분 되는 강의를 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가 파트는 공부대지님의 유튜브를 봤어요. 19분인가? 그 짧게 이것만 보면 독립운동가 해결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공부대지님이라는 영상. 거기 보시면 진짜 키워드로 탁탁탁
탁탁탁 해가지고 머릿속에 빠르게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다 맞았어요. 그걸로 기출문제 나올 때마다 다 맞았고, 그리고 시험 문제도 다 맞았어요. 그래서 기쁘게 독립운동가 파트, 어려웠던 파트를 다 맞출 수 있었고,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노태우하고 뭐 이승만 정부 이런 거는 그냥 노트에 한 번씩 정리만 해보세요, 여러분. 본인이 그냥 정리만 해도 아, 이 사람 키워드는 이거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못했던 파트들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밖에 없고, 근데 너무 질질 끌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진짜 학능검도 막 그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도 커트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키워드만 따다다닥 아시고. 근데 이제 일주일 공부하실 분들은 솔직히 최태성 선생님 강의는 조금 힘들어요. 이거는 좀 길고, 내용도 그 유튜브 강의도 길고, 이 공부가 좀 디테일한 것 내용들도 많고, 시험에 안 나오진 않겠지만 언젠간 또 나올 수도 있고, 계속 이 기출 문제 중에 나왔겠지만 조금 관련 없는 내용, 관련 없다기보다는 키워드로 바짝바짝 따다다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아, 진짜 공부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튼 요새 정보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뭐 아무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배짱이도 해냈습니다. 그래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2주 반 정도로 2과목의 시험을 치러내서 합격을 한 저의 후기를 전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 또 자신만의 바라는 모습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